자, 먼저 21년 신년사에서 키워드는 뭐냐? 허인 행장님이 빅테크와의 전쟁 상황이란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디지털 기업으로 한걸 탈퇴한다. 지금 국민은행인데 무슨 말이야? 뭘 디지털 기업으로 한걸 탈퇴? 어? What?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단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은행 기업 분석 시작할 텐데요. 자료가 좀 늦었어요.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정말 힘든 분들은 이 자료 잘 참고하시고요. 제가 조금 늦은 이유는요, 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료예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식경을 토대로 해서 매일 이슈를 전달 드렸잖아요. 그 이슈를 제가 좀 더 정리를 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단 이 자소서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때 가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핵심적인 이슈를 던져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늦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는 저희 합격한 예전의 학생들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면접 때 카톡에 이러한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숙지를 해왔고, 그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면접장에서 로열티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부분들이 오히려 면접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진짜 내가 국민은 가야 되겠다. 그럼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지금 풀어드릴 거예요. 최대한 제가 짧게 하겠지만 노편집으로 일단 뭐 중간에 버벅대는 게 있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 걸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갈게요. 자료를 신청하시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맨 밑에서 말씀드리고, 이 유튜브 영상 밑에 설명란에 제가 블로그를 이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블로그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그대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예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지원을 하는데 국민은행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이거 다 알죠? 이거 제가 여기서 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은 거는 향후 국민은행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방향성 안에 산업이랑 직무, 그 다음에 구체성을 좀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도죠. 그래서 지금 뭐 미션이 뭐다, 비전이 뭐다,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이러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 자, 세상을 바꾸는 지금 금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국민은행의 키워드는 지금 뭔가 변화, 체인지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제가 아까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지털이 지금 반드시 필연적으로 껴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소재를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나중에 면접 때 1분 자기소개 때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의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은 최고의 인재, 담대한 혁신으로 가장 신뢰받는 평생 금융 파트너.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때 어떠한 것을 갖고 갈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한 친구들은 키워드를 최고의 인재로 갖고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는 최고의 인재다. 그쵸? 그리고 어떠한 친구들은 나는 좀 혁신, 창조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면접 때 물론 이러한 컨셉을 갖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거하고 나하고 매칭을 시키는 무기들을 갖고 가면 좋아요. 그리고 신뢰, 그 다음에 평생 금융 파트너.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키워드가 뭔지 한번 저는 매칭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고, 고객 중심 전문성, 혁신주도, 신뢰 정책, 동방소장 이거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운다기보다 정말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만약에 내가 외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중에서 내가 고객 중심이 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전문성이 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혁신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뭐 기타 이런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이유를 찾으면 좋다. 그게 이번에 국민은행 UB 1반에 보면 3번 문항에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럼 직무 역량을 쓰라고 했을 때도 여기 중에서 내가 뭘 썼을 것인가, 꼭 여기 중에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내가 연결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뭐 미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게 넣어놨고, 여기에 제가 키워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가 뭔지 한번 그냥 생각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다 똑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키워드를 넣어놨잖아요. 최고의 인재.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를 넣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최고의 인재에서 나는 정말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면은, 여기에 또 나오는 거는 최고의 인재 중에 멀티플레이라고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멀티플레이를 지향한다. 그러면 왜 유비라는 명칭을 쓰는지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 자소서 문항 분석에서도 그랬잖아요. 타은행은 개인금융, 기업금융을 뽑지만 국민은행은 유비라는 명칭을 쓴다. 왜? 멀티플레이어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다? 자소서의 직무 역량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좋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게 자소서 문항인데 여기 마케팅이고 어디 있죠? 예를 들어 지원하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키워드에서 뭔가를 갖고 왔다. 그러면 멀티플레이어를 갖고 와도 된다고요. 혁신은 뭐 요런 거. 혁신은 요즘에 또 그런 거잖아요. 현재 금융 환경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거. 그런 걸 내가 좀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비대면 시장으로 지금 금융 시장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나의 과거의 경험은 뭐 이렇더라, 이런 거.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또 신뢰라는 키워드를 갖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파트너십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가는 지원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사람별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지금 이 키워드들은 다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답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친구들은 최고의 인재를 선택해서 내가 그거를 매칭해서 내 직무 역량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친구는 혁신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친구는 신뢰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그 근거가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비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조금 우리가 매칭을 시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연결성 있는 그러한 답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넣는 거고요. 핵심같이 뭐 그냥 또 넘어갈게요. 이거는 비슷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국민은행의 조직도예요, 조직도. 여러분들 지금 1번 문항 뭐였죠? 1번 지원 동기와 입행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가치잖아요. 제가 지원 동기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지만 지금 아직도 힘든 친구들이 있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 방법 중에 뭘 보라고 했어요? 조직도를 한 번이라도 보라고 했어요. 조직도. 조직도를 왜 보라고 그랬냐? 정확하게 내가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잘 못 작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경영 기획 그룹도 있고요, 영업 그룹도 있고요, 개인 고객 그룹도 있고, 중소 기업 고객 그룹도 있고, 뭐 CIB 고객 그룹, WM 그룹, 기관, 스마트, 글로벌, 자본시장 뭐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그러면 이 조직도를 보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룹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나의 입행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조직도를 보면서 그렇게 나의 목표를 설정해도 되겠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 WN 고객 그룹이 있지만 이 그룹장이 목표일 수도 있지만 WN 고객 그룹 안에 연금사업부 있죠. 그럼 나는 연금사업 뭐 본부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뭘 하고 싶다라던가, 예를 들어서 또 투자금융본부에서 나는 뭘 해보고 싶다라던가, 자산운용본부에서 뭘 해보고 싶다던가.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직도를 보고 내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내 목표가 약간 불분명해.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좀 입행의 목표가 정확됐으면 이제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거든요, 면접 볼 때. 아니, 그냥 다른 친구들은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한다고 하고 영업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자는 왜 여신심사본부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왜? 이거 예상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답변을 미리 만들어놔야지. 그러면 여신심사가 뭐 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현재 국민은행에서 여신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 있나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뭔가 면접에서 키를 갖고 갈 수가 있다는 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를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조직도를 먼저 보고 굉장히 다양한 그룹이 있구나, 그거를 느끼시고 이 안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자 보세요. 국민은행이 이제 먼저 방향성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은행의 방향성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은행에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죠. 예상하는 거죠. 근데 그 예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누구다? 은행장이다. 은행장. 허인 행장입니다. 왜? 국민은행의 수장이고 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장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그룹의 장이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영업 전략과 스타일,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행장님이 얘기하신 그 의도와 방향성들을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자료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에 지금 요런 거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내용을요, 카톡으로 여러분들 자료를 받으면 카톡으로 옮기세요. 옮기셔갖고 요 링크를 걸면 신문기사가 다 연결되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자료는 제가 그냥 페이퍼로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갖고 면접장에 가기 전까지 계속 맨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 기사를 제가 링크까지 다 걸어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허위행정인 같은 경우에는 재신임을 했는데 통상 이제 4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금융그룹은요, 통상 은행 CEO 임기를 초임 2년 플러스 연임 1년으로 구성하는데, 허인행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17년 11월에 취임했거든요. 그래서 19년까지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 이거 오타예요.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연임에 성공했는데 지금 2 플러스 1이 아니라 2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왜 그랬다? 잘했기 때문에. 근데 뭘 잘했냐? 4가지 이유를 본다면, 첫 번째, 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20년 3분기 KB 국민은행 누적 당기 순이익이 1조 8,824억. 그러니까 결국 리딩뱅크 자리를 또 지켰죠. 신한은행보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정된 경영 능력을 이 행장님이 지금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겠지만 19년도에 사모펀드 부실 사태 때문에 굉장히 그 은행들이 많이 많았어요. DLF라든가 라임. 그러니까 그런 대형 사고가 그냥 있었는데 국민은행은 그걸 다 비켜봤어.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아, 역시 국민은행이 좀 다르네. 그럼 왜 달랐을까? 뭔가 그 안에 사전 처리를 하는 그러한 필터가 굉장히 잘 돼 있다거나, 아니면 고객들을 위한 뭔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거나, 아무튼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 능력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의 변화가 패러다임이 모바일로 변화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에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시작한 더 K 프로젝트, 요건 이제 우리가 모르는데 요런 게 있어요. 더 K 프로젝트에 이어서 올해 KB형 플랫폼 조직을 통해서 금융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재신임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겠지만 우리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이슈가 나올 건데, 제가 이거 30개 이슈를 다 얘기를 못 해드리잖아요. 일단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30분 정도 되면 자를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이 진행이 되는 친구들 있으면 그걸 제가 또 이어서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내일 일요일날 라이브를 할 건데, 그 못한 거는 라이브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21년 신년사에서 키워드는 뭐냐? 허인행장님이 빅테크와의 전쟁 상황이란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디지털 기업으로 환골탈퇴한다. 지금 국민은행인데 무슨 말이야? 뭘 디지털 기업으로 환골탈퇴? What?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 전통의 틀을 과감히 깨고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나선다. 어디가? 국민은행이. 왜? 지금 시장은 은행업에만 치중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을 향해 갈 거야. 고! 국민은행.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거죠. 뭐라고요? 그냥 은행업, 전통적 은행업이 아니라 그거 깨고 우리 플랫폼업으로 넘어서 갈 거야. 왜? 시대가 그렇게 변하니까 우리가 선두에 선다. 어디가? KB 국민은행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돼요. 일본 자기소개 때 있잖아요. 이러한 멘트들을요 잘 구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 때 말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세요. 은행을 넘어 플랫폼을 향해, 이거를 내가 일본 자기소개 때 어떻게 인용을 할 수 있을지, 그 구조를 지금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이슈를 토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간다거나, 아니면 이 플랫폼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일본 자기소개에 넣든 인성면접 볼 때 넣는다면 면접관분들이 예를 들어 물어보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왜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허인행장님의 신년사를 보면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의지를 제가 정말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선 저는 뭘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결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업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10년 뒤에 20년, 203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이 리딩뱅크를 지킬 수 있나? 라는 물음에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한과 KB가 리딩뱅크로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은행업이 됐을 때 10년 뒤에도 우리가 리딩뱅크 될 수 있어?
안 되잖아. 확신을 못 하잖아. 그럴 거면 지금 뭔가가 바뀌어줘야 돼. 그래서 우린 플랫폼으로 갈 거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허인 행장님은 플랫폼 조직의 강점을 살려서 타임 투 마켓, 즉 고객과 시장에 대응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과 동시에 기존 디지털 플레이어보다 혁신적이고 매력적이고 더 편리한 고객 경험을 목표로 전진해 나갈 거. 이거 말이 어렵잖아요. 결국 뭐다? 지금 그 국민은행의 방향성은요, 모든 것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확 전환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플랫폼 조직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데 기존의 오프라인 전략도 포기 안 한다고요. 국민은행이 그런 전략을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해서는 저탄소 경제 성장을 위한 그린 뉴딜과 ESG 투자 확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원과 친환경 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ESG 경영 활동으로 ESG의 인식 개선에도 앞장을 설 것이다. 금융상품만 단순하게 파는 게 아니라 인식을 우리가 또 개선할 것이다 라는 국민은행의 취지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마이데이터 사업 행보. 요거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세요. 마이데이터. 자, 은행권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 마이데이터, 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것들이죠. 그 마이데이터 기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지금 선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국민은행이. 그럼 이건 국민은행만의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거 잘 보세요. 마이데이터. 그래서 최근에 왜냐면 은행권에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제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거야. 굉장히 치열한데 국민은행이 지금 먼저 그거를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KB 마이머니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적용한 신용 자동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근데 KB 마이머니가 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동차, 외화 등 현물 자산의 변동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다? KB 마이머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지금은 자소서 막판이니까 들어가기 약간 힘들잖아요. 자소서 끝나고 필기시험 준비하기 전이라도 이런 거 한 번씩 들어가 보셔야 돼요. 자, 구글 플레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만.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괜찮아요. 뭐냐?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누구한테 중요할까요? 누구?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모바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앱을 비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타 경쟁사와 비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면접 때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럼 결국 국민은행에서는 지금 자산관리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입출금 내역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막 분석이 돼. 그러면 고객들한테 좋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객들이 왜 편해? 아, 예전에 가계부 썼는데 이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편리한 근거가 뭐다?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가 50만이 넘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KB 마이머니를 나중에 많이 쓰면은 이 비대면 시장으로 계속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또 정밀한 고객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초개인화된 맞춤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거고요. 세 번째 이슈는 국민은행 ESG 경영 뿌리내리기. 은행 전무로 ESG 책임자를 중용했다. 그래서 ESG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자소서에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은행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면접 가기 전에 좀 캐치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문철 브랜드 ESG 그룹 상무를 1월 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몰랐어요. 사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슈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방향성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재 기조라는 거예요. 자, 통상 경영기획 그룹장은 CFO. 그게 뭐다? 최고 재무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 정문철 브랜드 ESG 그룹 상무를 요렇게 지금 변형을 했는데 이 분이 뭐다? 이 분의 보직이 예전에 허인 행장님이 전 보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직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ESG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과를 또 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 ESG 경영 성과는
기관 영업을 중심으로 일단 중요성을 또 부각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관리자도 그렇고 책임자도 나오는 것들이 다 ESG 관련돼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ESG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4인 4색 현황, 이거 은행별로 제가 얘기를 나눈 건데, 이거는 그냥 내용을 한번 쫙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달민족과 국민은행과 이렇게 제휴를 맺어서 대출 자금을 조성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배달민족에서 한 50억 지원하고 국민은행에서 500억.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지금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배달민족과 국민은행이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생,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기여, 이것도 ESG 중에 하나로 우리가 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5번째 이슈가 메타버스에 지금 푹 빠져 있다. 현재 디지털 전환 속도도 내고 있고, MZ 세대들의 소통 통로로도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몰랐어요. 이게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걸그룹 에스파와 허위능장이 함께한 티저 광고를 공개했대요.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이러한 내용이 지금 현재 국민은행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활용해야 되냐? 현재 국민은행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알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러한 것들, 걸그룹 에스파와 지금 티저 광고를 공개했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관심이잖아요. 하나의 관심. 그래서 이 에스파는 멤버별로 아이라는 아바타가 존재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세계관을 가진 걸그룹이래요. 저도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사에서 발췌했는데, 미래형 넘버원 금융 플랫폼을 꿈꾸는 KB금융그룹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막 어거지로 끌라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신입행원 연수 일부를 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있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다. 이건 타은행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디지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 KB 스타뱅킹. 그래서 KB 스타뱅킹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한번 저는 찾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 대출 증가율에 대한 또 이슈들이 있어요. 현재 대출 증가율 6%는 여러분 제가 매식 경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국민은행을 이제 놓고 제가 따로 빼온 거예요. 2021년도 올해 대출 한도 KB 국민은행 171조 5,670억이래요. 근데 연말 까지 남은 대출 한도가 3조 8,440억. 별로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은행 작년 말 대비 대출 증가율은 어떻게 됐어요? 7월까지만 해도 여유가 있었는데 8월에 급등했고 9월 14일 4%까지 넘어져서 지금 거의 끝이 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하나의 그냥 이슈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러한 금융 이슈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현재 은행이 대출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어떠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할 때 그 나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현재 저희 KB국민은행의 방향은 이렇다는 거를 살짝 어필해주면, 나는 면접관은 A를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현재 대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 우리 국민은행에 대한 이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 얘 관심이 있네,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이 이슈를 활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7번째 이슈는 국민은행 지금 전세대출 여러분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뱅크만 지금 전세대출을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들어가 봐야 돼요. 앱을 한번 찾아보라고요. 어느 앱에서 전세대출 가능한가? 왜? 지금 현재 이슈가 전세대출과 주택자금 대출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은행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전세대출 받을 그것도 아니고. 그럼 해봐야죠. 모바일로 뭐가 되나?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편한 걸 할 거잖아요. 온라인 뱅크로 되는데 국민은행은 안 돼. 근데 그런 차이점도 내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왜 제가 이걸 또 한번 찾아보려고 하냐면, 지금 이 전세대출 비대면으로 가능한 게 지금은 1금융권과 1금융권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뱅크와의 지금 경쟁 구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대출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봐야 되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는 뭐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국민은행이 온라인 뱅크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객들을 우리 국민은행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될까? 어떠한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어떠한 면에 끌릴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만의 T포인트예요. 기업 포인트. 아까 메타버스에 연계시켜서 전세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적어도 면접관들이 받아들이기는 아 얘가 진짜 국민은행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했네? 라는 정도가 나오려면 적어도 현상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하고 거기에 있어서 얘가 뭔가를 생각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거시적 경제 흐름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는 차별을 시키는 힘들어요. 그건 그냥 그냥 얘가 여기까지 알고 있구나. 물론 그 안 것만은 대단하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그 은행에 대한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 정확하게 녹여낼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심이 로열티를 증대시켜주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덟 번째 이슈는 국민은행 차세대 플랫폼 대대적 개편. 요거는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아홉 번째 이슈는 점포 효율화에 대한 이슈예요. 자 보시면 올해 들어서 여러분 KB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영업점 출소했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나쁜 거라고. 근데 현실을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가장 많은 지금 점포를 올해 축소를 했대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물론 은행들이 영업 점포를 줄이는 건 제가 왜 줄인다고 했어요? 영업 효율성, 손익을 내야 되니까 비용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이면에는 뭘 봐야 되냐, 달라진 대면 영업 채널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야 비용 때문에 줄여,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면접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나 그 금융권의 패러다임이 지금 대면에서 비대면 시장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영업 채널 전략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을 지금 감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자 현재 19개 은행 국내 영업 점포 올해 6월 말 기준 6,333개에서 6,333개래요. 2017년 말까지만 해도 6,800개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숫자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국민은행 간다. 그럼 저는 국민은행 지점 숫자는 저 외울 것 같아요. 왜? 숫자 하나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달라지겠어라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세요. 2021년 6월 말 기준 국민은행 몇 개예요? 952개. 그러면 952로 952로 1번 자기소개 해보세요. 예를 든다면 제가 그냥 하나씩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952. 그리고 신한 856개, 우리 815개, 하나 634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점 점포를 그렇게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이 거의 제일 많아요. 국민은행은 리테일에 굉장히 강한 은행이거든요. 고객들을 위해서 점포를 여지껏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개인 고객 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다. 최근 3년간 국민 하나은행이 줄인 점포 수는요, 신한은행과 비교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낸대요. 그럼 국민은행이 지금 점포를 계속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줄여? 이 국민은행이 나쁜 은행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도 이제 자리가 잡았는데 영업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업의 방식이. 자 여기 지점 감소 현황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그러면 영업의 그 방식이 왜 바뀌었느냐, 물론 코로나도 있고 비용 절감의 이슈도 있지만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채널을 다 같이 갖고 가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점포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비대면 시장을 좀 더 업을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그냥 대면 시장도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 어떻게 이 PG 그룹으로 지금 묶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PG 그룹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 알아야 돼요. PG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거 포스트카드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정 지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점이 있으면 여러분 은행의 가장 상위 지점은 뭐예요? 본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각 본부가 있어요. 본부가 막 쭉 한 뭐 몇십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부 밑에 지점이 이제 있거든요. 본부 밑에. 근데 예전에는 이 한 개의 본부에 한 30개 지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본부는 이 지점은 어떻게 돼요?
이 본부의 통제를 받아서 30개 지점이 다 영업 전략이나 그런 게 이제 여기에서 조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반영되는 그 속도도 느리고 뭔가 끈끈한 이런 협업 마케팅 이런 것도 사실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PG 그룹을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영업을 좀 거점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앞으로 비대면 시장에 가기 때문에 점포를 효율화해서 금융센터 점포를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이러한 포스트카드 PG로 좀 만들자. 이게 뭐냐면 아까 이 30개 지점이 본부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이 30개 지점을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한 6개 지점 정도 묶는 거예요. 그럼 PG, 1PG 또 6개 묶어 2PG. 그럼 어떻게 돼? 이 PG장이 이 6개 지점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 마케팅을 조금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협업 마케팅. 그럼 30개의 지점을 그 한 본부에서 통제할 때보다 훨씬 더 마케팅이라든가 영업, 고객을 위한 어떠한 전략적 방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연성을 가지면서 활동될 수 있겠죠. 그게 국민은행의 PG그룹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알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좋죠. 그냥 금융권 취업 준비만 해. 몰라요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들었죠. PG 잘 들으세요. 거점 영업을 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PT 면접을 보거나 나중에 인성 면접을 볼 때 은근히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PG 제가 국민은행 뭐 어디 PG 점포를 방문한 결과 예를 들어서 그러면 PG를 알아요?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를 은근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10번째 국민은행 글로벌 전략이에요. 글로벌.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얘기할게요. 이 글로벌 전략은 우리가 글로벌로 지금 쓸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면 좋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직도를 아까 보고 목표를 못 잡았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은 나는 국민은행에 예를 들어 제2외국어를 잘한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 어디 지점의 관리자가 되고 싶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먼 미래 얘기니까 입행 후 내가 하고 싶은 가치나 목표를 담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국가나 지역 특성에 따라 사업 모델을 유연하게 다르게 이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 이런 데서는 개인금융, 리테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뭐다? 기업금융, 좀 기업 투자금융하고 자본시장 업무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이런 거 요런 데서 많이 좀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하고는 여러분들이 막 상관이 없으니까 한 번쯤은 저는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내용 정리 이거 다 한 거예요.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 오타는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ESG 전략 요것도 제가 ESG에 대한 내용 다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그냥 정리는 조금 해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지금 막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것들을 핵심적으로 면접 때 뭘 활용할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랑 내용을 제가 정리를 그냥 해놨으니까 한번 그냥 보세요. 보시고 시간이 없어서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4번째 국민은행 신탁자산 규모 WM 먹거리. 이건 제가 매식경에서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매식경 내용 반드시 보세요. 이 WM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요 매식경 보세요. 이 WM이 지금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비자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WM 즉 자산관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슈는 지금 신탁자산 규모가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게 좀 낮아요. 운용 수익은 좋은데 근데 시티은행이 지금 나왔잖아요. 시티은행을 만약에 국민은행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WM에 대한 이슈들을 여러분들 좀 알면 좋겠어서 제가 여기를 넣는 거고 요런 거는 이제 좀 알면 좋죠. 국민은행의 거점 점포 이게 뭐다? 오프라인 지점의 강점을 따뜻한 감성의 종합 상담 역량이라고 꼽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거 허인행장님이 얘기한 것도 잘 봐야 돼요. 비대면에만 의존하는 빅테크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은행이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간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으로만 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들, 뭐 온라인 뱅크들이 국민은행을 따라올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온라인 기업들, 온라인 뱅크들 비대면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은행은 비대면 시장도 계속 키우지만 WM 쪽이나 거점 점포 쪽에서 핵심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민은행은 줄어드는 오프라인 점포를 하나의 큰 점포로 통합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국민은행의 신탁, 펀드, 리스크 관리를 어떠한 관점에서 한다? 고객 관점에서 한다. 이 고객 관점에서 한다는 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쓸 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얘기의 중심을 이 고객 관점, 이걸로 잘 하시면 좋아요. 왜냐? 이게 지금 국민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 말을 할 때 항상 나는 어떠한 알바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의 입장,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뭔가를 했던 경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연결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내용은 또 넣어놨어요. 이거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거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얘기한 거 이거예요. 국민은행 플랫폼 고도화로 온 오프라인 WM 강화를 한다. 온 오프라인 양쪽에서 WM 사업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복합 점포,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복합 점포로 굉장히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지점은 줄이는데 뭐예요? 한 은행 증권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WM 복합 점포는 상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지점은 줄이지만 상대적으로 비대면 시장에 가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좀 특수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합 점포를 늘리고 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큰 이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다 하려면 정말 제가 세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라이브 때 하던가 아니면 면접 때 다시 여러분들한테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이 정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자료 작성을 하느라 일단 이 내용을 다는 못 해드렸지만 그래도 만약에 읽어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고요. 배포를 해드릴 텐데 자료 신청 조건은요, 이제 4가지 조건 따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당되시면 제가 월요일날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라이브 때 또 보도록 해요. 화이팅!